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1월 16일 수요일입니다. 또 벌써 일주일의 반절이 지나갔네요.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. 날씨는 어제 오늘 좀 꽃샘추위가 온 것 같아요.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추위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2월이 워낙 짧다 보니까 시간이 좀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요. 어제 나온 ESG 뉴스 그리고 오늘 나온 ESG 뉴스를 종합해서 여러분께 빨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뉴스는 GS 칼텍스예요. GS 칼텍스는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유업체 중에 하나죠. 그런데 이 GS 칼텍스가 오늘 식물 원료로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엔진 오일을 새롭게 출시한다라는 뉴스를 냈어요. 그 새로운 친환경 엔진 오일 모델은요, 킥스바이오1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식물 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해요. 그 식물 원료는 이 코코넛, 야자수, 유채씨 등등 해가지고 이 100% 식물 원료 윤활기유를 사용했다고 해요. 여기서 이 윤활기유라는 것은 엔진 오일의 80% 이상에 해당되는 핵심 원료라고 합니다. 저도 윤활유는 많이 들어봤지만 윤활기유가 따로 있는지 몰랐거든요. 그런데 이 윤활기유는 이 엔진 오일의 또 80%를 차지하는 그 핵심 원료를 윤활기유라고 하는데 이 윤활기유에 해당되는 거를 100% 이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다. 나머지 20%는 이제 식물성 원료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80%에 해당되는 이 식물성 윤활기유가 나머지 20%에 해당되는 이제 합성 원료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친환경 엔진 오일이 새롭게 개발되었다라는 소식이에요. 그런데 이 제품은요, GS 칼텍스의 독자적인 기술은 아니고 미국의 바이오 연료 개발 업체인 노비사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 야자수라든가 코코넛이라든가 유채씨, 그 다음에 콩 등등 해가지고 100% 재생 가능한 식물성 원료로 이제 이 윤활기유를 제작해서 이번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됐다고 해요. 자, 그래서 이 제품은요,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의 윤활기유 대비해서 상당히 좀 줄어들었어요. 특히 이 윤활기유를 생산할 때 식물성 원료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이렇게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엔진 오일을 생산하는 양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양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고 해요. 그러니까 식물들을 재배할 때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그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나중에 이제 이 식물을 원료로 해가지고 이 친환경 엔진 오일을 만들어낼 때 생산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체 합산하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훨씬 더 저감되고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탄소 네거티브라고 하는데요. 킥스바이오1 제품을 통해서 이제 탄소를 절감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다. 그러한 내용입니다. 게다가요, 이 윤활기유를 담는 그릇 있죠. 그러니까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. 이것 또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그런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윤활기유 자체도 80% 이상이 이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엔진 오일인데 이걸 담는 용기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거예요.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부터 용기까지 이 친환경적인 개념을 이제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애용할 것 같습니다. 네. 두 번째 뉴스는요, 현대오일뱅크예요. 현대오일뱅크는 아직 상장은 안 돼 있는데 올 상반기 아마 4월, 5월 이때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때쯤 이제 상장 예정으로 있는 굉장히 큰 정유 회사죠. 방금 전에 GS 칼텍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유 업체 중에 하나죠. 자, 그런데요, 오늘 나온 뉴스는 이 현대오일뱅크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, 특히 이제 열 분해유를 활용해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열 분해유를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납타
또는 납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석유화학의 제1원료로 사용됩니다. 근데 이것을 이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해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해서 이 국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어요. 이 국제 친환경 인증 기관이 ISCC라고 하는데 거기서 ISCC 플러스의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. 실제로 지금 제가 그 다룬 영상 가운데 플라스틱 열 분해유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룬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제가 폐플라스틱, 페트병, 그 오물에서 보물로 전환된 이 ESG 소재 폐플라스틱을 다루는 그 영상이 2개가 올라가 있거든요. 이제 거기에서 제1부에서 플라스틱 열 분해유란 무엇인가? 그 이제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그러한 공정을 다룬 적이 있어요. 이 현대오일뱅크도 진작에 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, 그러니까 버려진 플라스틱을 열 분해유 공정에 넣어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그 나프타, 친환경 나프타라는 그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공정에 일찌감치 뛰어들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생산된 친환경 나프타를 가지고 주변 화학업체들한테 이것을 이 원료로, 그러니까 화학 공정에 필요한 원료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작년 말에 나왔었어요. 오늘 나온 소식은 이제 국내 정유사들 가운데 이제 현대오일뱅크가 좀 빠르게 이 플라스틱 열 분해유 공정에 투입이 돼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.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납사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소식이 또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이 유럽 연합의 순환경제 행동 계획 연합체가 있는데 그 ISCC에서 ISCC의 그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이 친환경 원료 사용을 입증하는 그 국제 인증 제도에 바탕해서 이 플라스틱 열 분해유 공정을 했다는 거예요. 이제 이 플라스틱 원료로부터 이제 생산 과정, 최종 제품까지 친환경적이냐 아니냐 이걸 다 입증을 해내야 돼요. 근데 이번에 그 절차를 다 입증을 해내가지고 이제 ISCC 플러스라는 그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. 근데 이게 국내 정유사 가운데 최초예요. 그래서 이 폐플라스틱, 폐기물 플라스틱을 열 분해유를 통해서 새로운 친환경 원료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면서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부분에서 친환경 석유 제품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대오일뱅크는 이러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. 그러니까 국제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이제 열 분해유를 통해서 생산된 친환경 원료, 석유 원료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 친환경 납사를 생산해서 새로운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력, 그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의 석유화학 업체들에게 이러한 그 원료를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네 번째 뉴스는요, LG전자예요. LG전자가 이 국내 최초로 이 친환경 냉매를 적용한 에어컨을 다음 달 3월 달에 새롭게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. 사실은 이제 여러분께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그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냉매로 쓰이는 그 원료가 굉장히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그 좀 무슨 뭔 불화탄소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오염 물질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냉매를 좀 친환경적인 냉매로 바꿔야 한다라는 그 이제 뭐라 하죠? 요구가 계속 일어났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제품에는 친환경 냉매를 적용하지 않았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국내 최초로 이번부터 이 LG전자가 새롭게 개발된 친환경 냉매인 R32,
R32 이 냉매가 적용된 에어컨을 이제 다음 달부터 출시를 한다고 해요. 그런데 이 R32 냉매가 적용된 에어컨은요, 기존의 에어컨 대비해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3분의 1 이상으로 감축시킨다고 합니다. 또한 이 냉각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킨다고 해요. 또한 그 시스템 에어컨이나 벽걸이 에어컨에도 다 적용 가능해서 상당히 좀 효율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친환경 냉매로 평가받는 R32를 적용한 에어컨이 이제 다음 달 3월 달에 출시가 되면은 국내 에어컨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 같아요. 이제 이 R32 냉매가 적용된 이 시스템 에어컨, 벽걸이 에어컨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그 친환경 에어컨으로서의 새로운 또 시장을 잠식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실제로 이제 이 R32가 적용된 제품은요, 해외에서 더 많은 인기가 있었고, 지금 현재는 이제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들어가는 이 냉각 장치 또는 냉방 장치, 이 사용량이 이제 늘어나면서 지구 온난화를 좀 가속화한다는 그러한 좀 비난이 있었다고 해요. 근데 그러한 전 세계적인 이제 그런 비난에서 이 R32는 비껴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이미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도 있고, 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료를 배제하면서 친환경적인 원료를 바탕으로 이 냉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유럽 등등의 이 친환경성을 가진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판매할 때 상당히 좀 이롭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선진국들의 이 규제에 따라서 국내의 가전업계들도 이제 특히 이 냉매의 주 원료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, 그러한 일환으로 LG전자가 이번에 이 친환경 에어컨을 새롭게 이제 출시를 하게 되어서 요즘에 특히 이제 뭐 지구 위기를 생각하는 착한 소비,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MZ 세대들에게 크게 환영받는 그러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 번째 뉴스는요, 롯데건설이에요. 롯데건설이 좀 오랜만에 등장하는데요. 오늘 나온 소식에 의하면 이 롯데건설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이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는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일단은 이 롯데건설 자체가 이 건설업계에서도 좀 ESG 경영을 강화하는 그런 건설업체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제 안전이라든가 노동자들의 안전,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강화하는 편이었고, 친환경적인 건설 공법도 나름 좀 기술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롯데건설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MOU를 맺게 되었을까요? 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그 청정기술연구소가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이 청정기술연구소가 바로 이 한국연구재단의 이 미래수소 혁신기술 개발 사업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, 여기서 이 롯데건설이 함께 참여를 함으로써 이 수소 관련된 공동 연구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. 특히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 생산의 신공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자, 여러분, 제 영상 가운데 그린 수소를 다룬 적이 있어요.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수소 생산이다? 이거는 바로 그린 수소를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이 획득하려면은 뭐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수소를 잘 활용을 해서 연료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하거든요. 근데 그 가운데 이 수소 가운데도 뭐 블루 수소가 있고 그레이 수소,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소가 있는데, 그 가운데 가장 청정한 수소가 그린 수소예요.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그린 수소를 누가 먼저 개발을 하고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녹색 전환으로, 녹색 경제, 녹색 전환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그린 수소를 이제 좀 새롭게 개발하기 위한 그런 그린 수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, 그리고 또 폐기물의 자원화,
그런 폐기물, 폐플라스틱, 뭐 폐섬유 이런 것들의 자원화를 하기 위한 또 신규 사업을 같이 기획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. 앞으로 이 롯데건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.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